추석 연휴를 다들 잘 보내셨나요? 모처럼의 긴 연휴였는데 어쩌다 보니 저는 제 직업 특성상의 이유로 길게 쉬진 못했네요. 아쉽다고 할 수 없지만 제 직업 윤리상 어쩔 수 없는 일이라서 짧은 휴식에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제 직업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는 아이들을 치료하는 소아과 의사입니다. 아마 의사가 여기 있는 이유가 뭔지 물을 분들이 많겠지만 보통 이 사이트에는 의사가 나쁜 쪽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로 나오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저는 피해자입니다. 그것도 의사 사칭범에게 당한 피해자죠. 의사인 저도 의사 사칭범에게 속았습니다. 속아 정말 큰일을 당할 뻔했는데 이 세상에는 정말 말다 한 방법이 있다는 것과 저와 같이 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경고하고자 이렇게 사연을 적었습니다. 사실 제가 사기꾼에게, 그것도 의사를 사칭하는 사람에게 속을 거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했는데요. 보통의 사람들보다는 이 분야와 관련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더 자세히 말하면 마간을 하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럴 만한 것도 제가 의사로 꿈을 꾸고 있었고 저희 아빠도 의료인이시기 때문이었어요. 우리 아빠는 대학병원 외과 의사로 일하시면서 쉬는 날도 있었어요. 거의 없이 환자를 위해 헌신하신 분이셨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그런 아빠가 존경스러운 것보다는 서운하고 미웠어요. 그러나 제가 자라면서 아버지가 하는 일이 얼마나 보람있는 일인지 깨달아서 존경하게 되었죠. 그래서 저도 아버지처럼 의사가 되는 게 꿈이었고 이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아마 아버지께서 계시더라도 저를 의사로 성공시킨 딸을 보시면 정말로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제가 의사가 되는 모습을 못 보시고 먼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과중한 병원 스케줄 속에서 담당 환자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시려고 매일 갖가지 일에 힘쓰셨는데 당직을 하시는 동안 쉬지 않으신 덕분에 뜻밖의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께서 가신 후에도 계속하여 부족함 없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의사가 되길 희망했습니다. 아빠가 환자들에게 갖고 있던 적막함을 이어받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사람들의 성향과 적성이 다르기 때문에 외과 전문의로 아빠처럼 되지는 못했어요. 제게는 조금 예민한 성격이란 거거든요. 그래서 아빠의 의지를 이어받으면서도 제 업적과 어울리는 진료과를 찾게 되었어요. 소화기 출신이에요. 무려 소아과도 가볍게 볼 수 없는 전문이랍니다. 아직 자랑거리 달성하지 못한 어린이들과 대면하면서 공부해야 할 것이 더 많고 경계해야 할 것도 많아요. 또 어린이들에게 진료하는 것이 성인들과 다르게 어려운 면도 있어요. 작고 연약한 몸을 가진 아이들이 아프다며 눈물을 보일 때, 그러면 가슴이 찢어지게 아파요. 그래서 더 마음이 가고 신경을 써야만 했어요. 그때 아빠의 마음을 10분 정도 이해하게 됐죠. 누가 가지 말라고 잡는 것도 아닌데 입원해 있는 아이의 상태가 마음에 걸려서 병원에 많이 가고 있었고 관심을 표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제 아빠처럼 병원에서 발을 담당하고 있던 아이들을 돌보며 치열하게 살아왔던 제가 중반이 되어 대학병원에서 나와 소아과를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나이 대신 엄마를 돌보는 일과 제 의료진 생활에 매달려 지내고 있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힘들었던 시기도 있었지만요. 결혼까지 이어지는 인연은 없었어요. 제가 만나지도 못했던 사람 때문에 40이 다 돼가고 있을 때는 결혼과 연애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대신 엄마와 병원 업무에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체력을 기르기 위해 시작한 운동 중에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의사 사칭범이자 나의 남자친구가 된 사람이었죠. 같이 운동하던 사람이 의사라는 공통점으로 소개시켜준 남자친구는 자신을 외과 의사 전문으로 소개했습니다. 처음에는 직업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동기들 중에서 외과의가 없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일이 벌어지려면 한 달 정도만 있으면 외과 의사임을 충분히 알 수 있을 테니 큰 감흥이 없었죠. 결론적으로
그 남자친구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되지 않았습니다. 호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개성 넘치는 유머와 세련된 소탈함이 그 호감을 불러일으킨 것이었죠. 그래서 서로 친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난 어느 날, 자세히 알아보니 그는 매우 신중하고 세심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특히 환자를 위한 따뜻하고 성실한 마음을 보며 크게 감명받았죠. 의사이기 때문에 유감스럽게도 의료 시스템이나 환자들을 위한 소망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쉽지 않을 테니까요. 그에게는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답답한 마음이 많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병원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 휴식이 필요한 순간에도 기분 좋게 쉬고 싶어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나는 남자친구와는 다르게 끊임없이 의료 시스템 문제를 지적하고 환자들을 위해 무엇을 더 할 수 있는지 연구하는 놀라운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모습을 보며 나는 그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답니다. 한 사람이 눈에 띄었어요. 그분은 곧 돌아가신 아버지였어요. 저의 남자친구를 볼 때마다 존경하던 아버지의 모습을 종종 떠올렸어요. 그래서 저는 급격하게 마음이 이끌렸습니다. 그분은 성격도 좋았고 제가 존경했던 아버지와 비슷했으며 돈에 집착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되니 마음이 끌리지 않을 수 없었죠.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먼저 고백했고 우리는 사귀기 시작했어요. 남자친구와 정식 연인이 된 후에 개인적으로는 많은 것을 기대했습니다. 연애를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이해하려고 했던 것도 있지만 남자친구와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 서로의 고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상황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큰 기대를 했습니다. 서로가 서로 다르다고 한들 환자를 대하고 병원에서 일하는 동안 느끼는 감정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서로에게 의지하고 위로하며 정신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남자친구는 연애를 시작한 이후에는 이전처럼 자주 언급했던 병원과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피하려고 했어요. 맞아요. 전에 걱정하던 TK 오퍼레이션을 기다리던 환자분의 소식을 알고 싶었어요. 그때 오퍼레이션이 상당히 지연되어서 다소 어렵고 힘들어 하신 것 같던데 여전히 관리해야 할 케이스로 보이네요. 현재쯤에는 어느 정도 치료 과정이 보이지 않나요? 그 환자는 어떻게 지내요? TKA 수술을 받은 환자분 말이죠. 아직도 추적 관리가 필요할 것 같네요. 하지만 놈도 정상 범위에 있고 인도 덜 호소하는 걸 보니 정말 다행이야. 다른 환자들도 그랬지만 그분은 오빠가 유독 신경 쓰길래 나도 많이 쓰게 되거든. 나의 수술을 하지 않아도 아이들을 진료하면서 그런 감정을 느끼게 돼. 꼭 그런 환자들이 있긴 하지만 여러 환자들이 있더라도 유독 신경을 더 써야 하는 환자들이 있어. 그런 상황에서 수술하는데 예상 시간보다 더 오래 걸렸으니 정말 고생 많이 했을 거야. 그렇지. 매번 하는 일이지만 더 고생할 일이 있나 싶어. 아마 그때는 피곤해서 그렇게 말했겠지. 근데 하늘아, 우리 둘이만 있을 땐 일 얘기 안 하고 있으면 안 될까? 솔직히 하루 종일 환자의 수술에 시달려서 만나게 되는데 너랑 있을 때 먼저 올바른 문법 구조로 문장을 수정하겠습니다. 때만이라도 마음이 편할 때 우리가 데이트하고 집에 들어가면 또 일을 생각해야 하잖아. 공부도 해야 되니까 둘이만 있을 때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데이트를 즐기자. 미안해. 난 예전에 오빠가 일에 대해 자주 얘기하길래 그냥 생각나서 한 말이었어. 그래, 그럼 우리 이야기만 하자. 전과 다른 남자친구의 반응이 낯설긴 했지만 연애 전과 후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같이 있는 시간이라고 해도 연애 전과 후가 내포하는 의미는 다를 테니 말이죠. 연애 전에는 서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개인적인 시간이라고 한다면 연애 후에는 두 사람이 함께 기억할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의 전과 다른 모습에 크게 당황하지 않고 데이트를 즐겼어요. 의식적으로 병원과 관련된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대화를 나눌 때도 의학적인 용어 대신 일반적인 단어로 말했어요.
그래야 실수로 인해 관련된 말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내 노력이 헛되게 느껴질 정도로 남자친구는 먼저 일에 대해 얘기를 꺼내곤 했어요. 그러나 그 얘기는 전과는 달리 환자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어요. 대부분이 자신이 근무한 병원의 관계자들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병원 의사들은 다 쓰레기야. 히포크라테스 선서 외에는 환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직접 말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것 같아. 모른다니까 얼마나 가식적인 놈들인지. 알아. 왜 그래?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어? 아,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서 이러는 게 아니라 매번 이런 일들이 있었어. 오늘은 갑자기 자기 수술 스케줄 하나 더 있다면서 수술 직전에 날 불러서 내게 자기 대신 수술방에 들어가라는 거 있지. 완전 미친 놈 아니야? 아니, 환자와의 약속은 어디다가 내팽개쳐. 나한테 수술방에 가라고 해. 그 환자는 내가 아니라 자기 담당한테 수술 받았다고 생각할 거야. 아니야. 물론 수술 전에 전달받은 건 다 받았고. 나도 전문이라고 하지만 이건 좀 아니지 않아? 근데 이런 일이 수시로 벌어지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직전에로 대신 들어갔다고 DXH 들어가기 직전에. 듣게 된 건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일정이 겹쳤으니 급한 일도 아니었을 것 같아.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떡해? 너도 생각해보면 말 안 되는데. 근데 그런 일이 날마다 몇 번씩 있고 한 달에는 수십 건씩 벌어지고 있어. 거기에는 병원 사람들이 있고 다 그런 생각으로 돌아다니면서 자신들이 진정한 의사라고 외치고 다니는데 물론 너도 알겠지만 그 인간들이 왜 그런지. 전부 돈 때문이야. 수술을 하나라도 더 하고 돈을 더 벌려는 마음이 깊어져서 그런 거라고. 완전히 돈에 빠져서 환자의 건강이나 안전은 우선이 아니라 돈을 먼저 생각해. 그런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그런 쓰레기 의사들과 같이 지내고 싶지 않아. 있다고 난 오빠가 이전까지 그런 말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동료들과 그런 일이 있었던 줄 몰랐어. 그까지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라면 그 병원을 그만두고 옮기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다 그런 의사들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 아니면 그런 행위를 못하겠다고 말해보던가. 그들이 얼마나 권위적인 인물인지 넌 몰라. 꼴의 의사랍시고 목에 깁스를 채운 지 오래전이라고 사람을 얼마나 깔보고 무시하는지 알아? 그 사람들이 오빠를 무시할 이유가 뭐가 있어? 같은 의사인데 오빠도 능력을 인정받아서 그 병원에서 일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쨌든 내 선배 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아직도 내가 자기들 밑에 있는 줄 안다고 하거나 내가 오르는 말을 한다고 들어먹을 놈들도 아니야. 또한 병원에서 왜곡한다거나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니야. 옮긴 일도 그저 그렇고 옮긴 병원 의사들도 그들과 같은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거기에 오는 환자들이 있기도 하고 단지 참고 견뎌야 할 것 같아. 맞겠지. 미안해. 순간 감정이 급해져서 너에게 말이 너무 많아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게.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도와줄 수도 없는데 내가 널 불편하게 만들었네.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해결책을 듣고자 한 것이 아니었고 그냥 그런 사람들과 다른 좋은 의사가 되리라고 말하려 했던 거야. 미안하지만 이후로도 남자친구는 병원에 대한 불평을 계속하더라. 대부분은 동료 의사들을 비난하고 있었어. 불만이 있었고 상황을 듣고 나니 저 또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남자친구는 남다른 의욕과 사명감으로 동료 의사들을 조금 더 부정적으로 바라보았다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남자친구와의 대화에서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남자친구가 도움이 될 만한 말이나 조언을 전해주는 대신 불만을 듣는 것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러던 중 직접 남자친구의 동료들을 만나는 일이 있었어요. 인테리어 공사로 인해 저에게 이틀 정도 여유가 있었고 그 시간을 활용하여 함께 일하는 동료 의사들에게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는 남자친구를 위해 도시락을 준비하기로 결심했어요.
도시락 양을 넉넉히 하여 병원 관계자분들 모두가 함께 드실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준비했나요? 사실 병원 관계자들에게 도시락을 싸게 된 것은 일종의 뇌물이었어요. 제 남자친구를 더 잘 보호해 주기를 원했고 그를 위한 스트레스 해소를 도와주길 바라는 마음을 담으려고 했던 거죠. 남자친구를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기뻤고 그 기쁜 마음으로 남자친구가 다니는 병원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차를 내리고 남자친구에게 미리 전화하려고 했어요. 도시락이 제법 크고 양이 많아서 혼자서는 가지고 올라갈 수 없었거든요. 그러나 우연한 일로 병원 건물에서 내려오고 있던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남자친구 옆에는 병원 관계자로 보이는 분들이 있었고 나는 남자친구에게 반가운 인사를 했죠. 그런데 남자친구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갑자기 나타난 나 때문에 어색해하더라고요. 당황한 듯이 놀라서 황급히 달려와서 뭐 때문에 병원 앞까지 오셨는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태로 여기까지 오셨는지. 나는 병원 공사 때문에 이틀 휴가를 쓸 거라고 했잖아. 그래서 오빠가 나를 위해 도시락을 사오셨거든. 그래서 함께 들고 올라가자며 병원 직원들에게도 도시락을 챙겼다고 했다. 이렇게 방문했으니 나도 병원 직원들에게 인사를 해야겠고. 아, 인사하러 왔다니까. 내가 이분들에게 어떤 감정을 품고 있는지 알면서도 그래서 도시락은 혼자 들고 가고 다시 돌아올 테니까 근처에 있다가. 아니, 그러나 이렇게까지 왔으니 인사할 필요 없다고요? 하늘이 예상한 대로 나는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으니 인사할 필요 없다고요? 도시락만 꺼내놓으세요. 들고 가겠습니다. 도시락을 싸다가 여자친구가 아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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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락을 싸다고 해서요. 다들 식사하러 나가지 말고 안에서 드세요. 도시락을 들고 올라갈 테니까 올라가 계세요. 연락 없이 찾아온 갑작스러운 제 방문에 남자친구가 놀라셨다는 건 이해가 됐지만 굳이 찾아온 저를 인사시키지 않고 돌려보내야 하나 싶어서 서운했습니다. 가은과 전문의는 아니었지만 어떤 식으로든 저를 알 수 있는 의사사인인데 인사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싶기도 했죠.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너무 성급하게 행동한 건 아니었을까 싶었어요. 남자친구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갑자기 동료들 앞에 나타난다면 많이 당황스러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병원 관계자들과 따로 인사를 안 하고 같이 도시락만 옮겨주고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병원 안으로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인사를 하게 될 것 같아 병원 문 앞까지만 도시락을 들어다 주었어요. 그리고 다시 차 안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저를 부르더라고 해요. 복장을 보아하니 남자친구의 동료 의사 중 한 명으로 보였어요. 저기요. 저요, 네. 그 도시락 가지고 오신 거 먹겠습니다. 아, 직접 만드신 것 같은데 감사해요. 아, 근데 앞으로 이런 거 가지고 오지 마세요. 어떤 의미로 병원에 도시락 가지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보는 눈에 따라 그 의도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리 좋지 않게 보입니다. 보이지 않았어요. 요즘은 별별 일들로 모든 것이 문제가 되는 사회이니까요. 리베이트나 뇌물 등으로 인해 불안해졌어요. 그래서 남자친구를 위한다는 이유로 그런 행동을 하지 마세요. 알겠죠? 이런 행동은 정말 남자친구의 동료로 보이는 사람은 정중한 억양으로 말했지만 표정은 다르게 나타났어요. 사람을 무시하고 눈치밥을 하는 듯한 눈빛과 표정이 보였어요. 기분이 나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남자친구 직장 동료들을 위해 준비한 도시락 때문에 어째서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했어요. 사람들이 무뚝뚝한 표정을 짓고 그런 분위기로 말을 하면서 나는 말썽꾸러기로 몰리게 됐어요.
그냥 남자친구의 동료들한테 대접하려고 준비한 도시락일 뿐인데요. 너 여기서 뭘 하고 있어? 차 안에 있으라니까 가가가 있어. 오빠, 그게 아니라. 아, 저기, 재민 씨 나랑 얘기 좀 하자. 아내는 사람들 있어서 밖에서 얘기할까 하는데, 그럼 여자친구분 좀 돌려보내면 돼? 아, 네, 하늘아, 차 안에 있어. 나 진짜 짧게 얘기 좀 하고 올게. 난감해하는 표정의 남자친구를 보면서 내가 더 나서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일만 커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할 말은 많았지만 그대로 돌아서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죠. 그러다 잠시 올라오지 않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남자친구와 그 의사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지 훔쳐보게 됐어요. 거리가 멀어 두 사람이 무슨 말을,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한눈에 보아도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삐딱하게 선 동료 의사와 얼어붙은 듯한 자세를 보면 알 수가 있었어요. 그제서야 남자친구가 했던 말들이 과장된 말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대형 병원에서 인턴과 레지던트 때, 그러니까 펠로우 전문가가 되기 전까지 하는 일이 흔한 일이죠. 펠로우가 되고 나서도 상황에 따라 선배들에게 혼을 낼 때가 있죠. 하지만 개인 병원에서까지 이런 일이 있다는 건 들어본 적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환자와 관련된 일이 아니었어요. 도시락과 관련된 일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지독하고 못된 동료 의사를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자친구를 차 안에서 기다리며 남자친구가 이제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심경을 10분 이해하고 있었죠. 그러고 남자친구가 동료 의사와 대화를 마치고 차 안으로 왔을 때 남자친구에게 미안해하며 이전에 했던 말들에 대해 동조했습니다. 하늘아, 그러니까 아까 내가 왜 그랬냐면 진짜 이상한 사람이다. 저 사람 말고도 다들 그렇다는 거지. 다들 저렇게 하나같이 싸가지 없고 못했다는 거지. 나 솔직히 오빠가 나한테 해줬던 말들 다 믿지 않았거든. 오빠가 의사로서 남다른 가치관과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 근데 오늘 내가 직접 겪고 보니까 그동안 한 말들이 전부 사실이라는 걸 알겠다. 저 사람은 평소 환자들 진료 볼 때도 저렇지. OS 볼 때 환자 말 다 무시하고 자기 할 말만 한다는 그런 놈이. 저 놈이지. 맞아. 하늘이 너도 만나보니까 내가 무슨 말하는지 알겠지. 아, 저놈 진짜 지독한 놈이야. 아, 저런 놈이 의사라고 병원을 개원해 돈을 벌고 있다니까. 수술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게 내가 너 충격받을까 봐 말 못했던 일들이 엄청 많았는데 너도 이제 저놈들이 어떤 놈들인지 알게 됐으니까 내가 전부 다 말해줄게. 쟤들이 어떤 짓을 저지르고 있었는지 다 알려주겠다고 남자친구는 그동안 쌓여온 서한꺼번에 터지는 것처럼 제게 동료 의사들과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제게 말했던 내용들과 비슷한 일들이기는 했지만 그 횟수나 수위가 더 높았어요. 수술해야 하는 상황에 술을 먹고 꽤 취한 상태로 집에 가지 못할 정도라며 남자친구를 불러와 대신 수술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도 있었고 가족들 약속 때 늦어져 대신 부여한 일도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외에도 기상천외한 일들이 정말 많았어요. 얘기만 들어도 동료 의사들은 진료만 보고 수술을 남자친구가 모두 한다고 들릴 정도였어요. 낮과 밤, 주중과 주말 모두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내 안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남자친구는 환자를 위한 마음에 온 마음을 쏟는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러한 상황은 계속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병원을 개설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오빠, 내가 전에 말한 것을 기억하고 있나? 병원을 옮기거나 이 문제를 개방적으로 토론해야 할 것 같아요. 보라고 한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의사를 만나보니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오빠의 말이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오빠가 개인 진료소를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오빠 주변 동료나 선후배들 중에서 의사로서 서로에게 이해가 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병원을 운영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오빠가 잘못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빠가 쓰러진다고 했듯이 오빠도 과로로 아플 수 있어요. 그냥 진료소를 개설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 그러게 말이에요. 진료소 개설은 돈 한두 푼으로는 해결되지 않아요. 가치 있는 의사를 찾아도 어느 정도의 비용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돈을 병원에서 받지 않을 거라고 해도 그렇다 해도 돈은 여기저기 쓰이고 있잖아요. 돈이 많지 않아서 상황이 어려운 사람들 수술비도 지원하고 또 우리 부모님 빚이 있는 상황이라 그것을 갚아주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 그 돈은 내가 도와줄게요. 그게 가능한 거죠. 그렇다면 당장 그 이상한 의사들이 있는 병원을 그만둘 수 있어요? 아니야, 하늘이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아. 아니, 그 정도까지 해줄 필요는 없어요. 저도 조금씩 돈을 모아가면 돼요. 그리고 당장 그것을 그만두기에는 환자들이 있으니까 뿐만 아니라 같이 개원할 사람을 찾는데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자금 관련해서 필요하면 그때 말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고마워요. 이해해주고 내 편을 들어줘서. 그래서 그 이후에도 남자친구와 관련된 병원 일과 개원에 대해서 더 얘기할게요. 바빠져서 그렇게 우리는 1년 정도 더 연애를 하게 되었죠. 그러다 남자친구가 드디어 준비가 다 됐다고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병원을 개원하기로 했죠. 그러면서 좀 모자란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제가 돈이든 뭐든 남자친구가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는 병원을 개원한다는 것에 너무 기뻤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보다 더 기쁜 소식을 받게 됐어요. 남자친구의 본격적인 개원 준비를 축하로 여행지에서 프로포즈를 받게 됐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최고의 순간일지도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감정이 너무 넘쳐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동스러운 프로포즈였죠. 친구가 하는 프로포즈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잠자리를 갖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런 일을 하려는 결심이었거든요. 그동안 남자친구와 연애하면서 지켜온 혼전 순결을 포기하게 된 것이라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가치관과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창피하거나 부끄러움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앞두고 처음으로 잠자리를 갖기로 한 것인데 그렇게 되니 어색하고 창피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색하고 창피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이런 상황을 생각하니 모두 어색하고 죄책감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기에 심리적으로 약해졌고 숙박업소에 가기까지 시간을 많이 소비했습니다. 여행을 다니면서 다양한 숙박업소에 머물었었지만 결국 그런 결정을 내림으로써 가지게 된다는 사실이 걱정스럽게 느껴져서 마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숙박업소에 들어와도 마찬가지였어요. 부끄럽고 어색해서 괜히 딴청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좀 축축하지 않아 치킨이라도 시킬까 배가 고프지 않은데 혹시 나중에 고플까봐 여기는 여행지여서 일찍 문을 닫지 않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시킬까 했어요. 그래. 그럼 나 먼저 씻고 올게요. 배달이 빨라도 30분 이상 걸릴 테니까 내가 먼저 씻어야 배달을 받을 수 있겠죠. 아, 씻어야겠죠. 그럼 씻을게요. 내가 주문할 테니까요. 모든 게 엉망진창인 것 같아서 속상했어요. 왜 그렇게 긴장되는 건지 생각해도 제 살피는 행동이 부자연스럽고 어색해서 창피해서 죽을 것 같아요. 우월즉 격조의 기분에 모자란 상황에서 말이지만 치킨을 찾고 있는 제가 썩 순해 보인 것 같다. 어색하고 긴장한 마음에 치킨이라도 빨리 나왔으면 했던 것이다. 어색해진 분위기를 멈추고 앞으로 벌어질 상황을 조금이라도 미루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자친구가 샤워를 하러 들어간 동안 급히 치킨을 주문하고 나가지 못하는 방 안에서 이렇거나 저렇거나 할 수 없이 긴장한 마음을 전혀 감출 수 없었다. 그런데 시간이 10분 정도 지난 때문인지 누군가 방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아직 10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말이다. 그 순간 저는 너무나 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치킨이 10분 만에 도착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 치킨만 있었다면 어색한 분위기를 없앨 뿐만 아니라 시간을 조금이라도 끄집어낼 수 있었으니 반가운 마음으로 현관으로 왔다. 나갔다가 돌아왔어요. 너 누구세요? 주문하신 거죠? 배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 문 앞에 둘게요. 주시겠어요? 네, 문 앞이에요. 그게요. 앱으로 결제 다 했는데요. 문제 있으시면 가게로 한번 전화해 보세요. 쪽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나오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럼 문 앞에 둘게요. 감사합니다. 시간을 끌 수 있는 치킨이 왔다 생각에 들떴던 저는 이상한 점을 하나도 못 느끼고 있었습니다. 얼른 치킨을 방 안으로 들여다 놔야 한다는 생각에 배달원이 치킨을 놓고 사라지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1분 정도 지났을 때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있어야 할 치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조금 더 열고 문 뒤쪽을 확인해 보니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누구인지 어떤 이유로 문 앞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자의 등장에 깜짝 놀랐습니다. 급하게 문을 닫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여자의 손과 발이 살짝 들어오자 제가 문을 닫는 것을 막았고 막을 새도 없이 현관으로 들어왔습니다. 현관으로 들어온 여자에게 대체 무슨 일인지 물었지만 제 말에 대답하지 않았고 현관문을 잠그고 나머지 잠금 장치까지 걸어두었습니다. 왜 이러세요? 왜 남의 방에 마음대로 들어오세요? 얼른 나가세요. 아니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이렇게 말했더니 그녀는 신고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신고하고 싶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나가면 그쪽의 인생이 망칠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지금 이대로 찾아온 것이 다행하다고 생각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대화를 올바른 한국어 문법으로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이 새끼는 뭐 한다고 되었는지도 모르는데 나와 보지도 않아. 네,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죠? 저기요, 들어가시면 안 되죠. 어딜? 들어가세요. 적반하장의 태도로 나온 여자는 제 말을 무시하고 중문을 열고 현관에서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놀라운 소리를 내며 제 남자친구의 이름을 불렀다. 야, 강재민. 너 어디 숨었어? 안 나와. 저기요. 이러면 진짜 경찰에 신고한다고요. 후회하게 될 거예요. 누구냐? 왜 이렇게 시끄러워? 하늘아, 배달하는 사람이랑 싸웠어? 뭔 일 있어? 너 화장실에 있구나. 당신의 메시지를 읽고 있는 동안 느낌이 가시고 부정적인 표현이 마음에 담겨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바꾸고 더 건설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텍스트를 새롭게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군요. 너무 화가 나서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번에도 거짓말을 하는 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제가 너를 이렇게 실망시키지 않았나요? 조용히 해결하려는데도 너는 또 문제를 일으키고 있네요. 정말 화가 나네요. 날 용서해줬다 해놓고도 또 변명하고 있어. 내가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다시 생각해보니 그때 여자가 말한 것을 좀 더 신중히 들어봐야 했던 거죠. 그때 너무 당황해서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자는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것을 불러왔고 남자는 나에게 변명하려 했죠. 이런 상황에서 너의 행동은 가히 인간적이라 할 수 없죠. 진실을 말해봐. 봐, 내가 이러고도 인간이냐고. 인간 말정 새끼, 내가 그러고도 인간이냐고? 이 여자는 또 어떻게 꼬셨어? 뭐라고 거짓말해서 꼬셨고,
왜 여기서래? 아 나가라고. 당신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하늘아, 오해하지 마. 이 여자는 완전히 미친 여자야. 아 나랑 잠깐 만났던 여자인데 날 스토킹하면서 가끔 가다 이렇게 정신병자처럼 구어. 내가 밖에 나가서 정리하고 올 테니까 놀란 마음 진정시키고 있어. 야, 나가서 이야기해. 왜 여기서 이러냐고? 당장 나와. 뭐, 잠깐 만나던 사람? 이번에는 제대로 대답을 낳았는지. 그래서 내 마누라는 잠깐 만난 여자로 너 같은 놈을 스토킹하는 미친 여자로 만드냐? 야, 나야말로 너랑 끝내고 싶어. 나야말로 너랑 관련 없기를 바라는 사람이라고. 어떤 미친년이지. 남편 바람 피우는 걸 잡으러 다니고 싶겠냐?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닌 놈을 저기요. 나이 미친 놈 안 해되는 사람이에요. 이 인간 저랑 결혼한 지 10년 다 돼가는 사이라고 그쪽 속고 있는 거예요. 이 인간이 이번엔 자기 어떻게 포장했지만 뭐라고 했든 간에 다 거짓말이라고. 이 새끼 이거 아주 상습범이야. 이전에도 이런 짓 여러 번 했다니까. 안 해요. 그럼 이 사람 유일하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그럼 이 사람 의사도 아니에요. 이번에도 의사라고 했구나. 야, 넌 그럴 거면 진짜 의사라도 되지 그랬냐? 맨날 집에 들어와서 그렇게 의사 욕하면서 거짓말할 땐 의사를 그렇게 될 수도 없잖아. 열등감을 느껴서 찾아봤어요. 그래요. 새끼 의사가 아니에요. 얘 뇌 속에 어떻게 의사를 생각해? 근데 많이 알잖아. 진짜 의사처럼 전문 용어들도 진짜 의사들이 쓰는 말일 거야. 병원도 들락날락할 거고 수술실 앞에서 수술복을 입은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지. 그걸 어떡하지? 레파토리에 만나는 여자가 나타나면 한 6명에게 의사라고 하는데 맨날 해야 할 게 똑같아. 방금 제가 한 말은 그쪽이 겪은 일들과 똑같다며 그러대.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인간이 왜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걸까? 그리고 병원도 들락날락하게 될까? 궁금해요. 그게 왜 그런지 궁금하시다면 이 인간이 병원의 의료기기 영업사원이라고 들으셨을 거예요. 병원에서 사용하는 장비들, 그걸 영업하고 다니는 사람이란 소리야. 그래서 병원 관련된 모든 일을 잘 알아요. 의사들은 병원이 영업을 한다고 별별 뒤처리를 해주고 심부름도 하고 있으니 왜 그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입는다고 하죠? 그런 셈인 거예요. 이놈이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만 같더라고요. 단 한순간도 그 인간이 의사가 아닐 거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아내라는 여자가 하는 말이 사실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인간 입에서 들어야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떨구고 한숨을 쉬고 있는 남자친구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죠. 뭐라고요? 영업사원이라고? 오빠야, 아니 강재민, 너 지금 이 말이 사실이야? 의사. 아니라고 직접 말해. 뭐라고 좀 말해봐. 말해보라고 아이. 그러니까 그게 하늘이야. 미안하다. 나 의사 아니야. 의료기기 회사 다니는 것도 맞고 유부남인 것도 맞아. 근데 하늘이 나 진짜 널 사랑해. 너랑 결혼하기로 마음 먹고 있는데 이 여자랑 이혼하려고 했어. 진짜야. 내가 다른 여자들 속여가면서 만난 것도 사실이지만 넌 정말 다르다고. 난 널 진심으로 생각했어. 내가 나한테 느꼈던 감정, 내가 너한테 느꼈던 감정 모두 진심이었다고. 너 재산이나 돈 같은 거 보는 사람 아니잖아. 그런 속물이 아니야. 우리 두 사람의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하잖아. 이 여자 결혼식 올리기 전까지 깨끗하게 정리할게. 그니까 내가 거짓말한 것들 용서해줘. 응,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이야. 사람을 속여놓고 진심이었다고.
넌 지금도 나한테 거짓말을 하는 거야? 애초에 유부남이 미혼인 척 접근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유부남이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랑이든 진심이든 내가 나한테 어떤 마음이든 다 거짓이고 문제가 되는 거야. 그리고 유부남이 아니라고 가정하더라도 내가 여전히 거짓말을 하는 것이면 나한테 진심이 아니라는 건 마찬가지야. 아니야. 만날 때부터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어. 당신이 말한 대로 내가 속물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에도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어. 내가 말한 것과 일치하게 말해야 하는 거야. 근데 날 사랑의 진심이었다고 결혼한 것을 말하지 못했던 것은 내 잘못이야. 근데 널 만나기 전부터 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고민 중이었다고. 그리고 너한테 의사가 있다고. 속게 된 건 내가 의사인 너 정도 급이 아니면 날 만나주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거야. 이후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면서 말 못했던 것도 그런 이유가 크고, 또 내가 거짓말했으니까 당연히 내 본래 모습을 밝히는 순간 하늘이 너와 헤어지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이제까지 사실대로 말 못했던 거야. 정말 미안해. 근데 너를 향한 내 진심은 제발 알아줘. 남자친구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었어요. 사랑한다고 진심이었다고 말하면 이제까지 자기가 저질러왔던 모든 거짓된 행동이 용서될 거라고 생각했는지 구차한 변명을 하면서 저를 사랑한다고 호소하고 있었죠. 그런 남자친구의 모습이 더 저를 화나게 했습니다. 그렇게 호소하면 순진한 제가 되었죠. 자신을 놓지 않겠다고 헤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가능성을 가지고 행동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완전히 바보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누군가를 때린 적도 때려보겠다고 생각한 적도 없었는데 처음으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구차한 변명을 하려고 한 그 놈에게 모든 것을 하기 위해 준비했는데 그때 나의 남자친구의 아내라는 사람이 제게 고개를 숙여 부탁을 시작했어요. 사라고요. 그쪽이 정말 의사가 맞다면 제 그 사람 제발 처벌 좀 해주세요. 이제 아시잖아요. 인간이 마냥 쓰레기 같은 사람인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아시겠지만 이 여자랑 관계에 있던 의사인 척하는 말도 많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게는 증거도 없고 정보도 없어서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사람을 용서해보자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내려왔다고 말해왔어요. 제가 방금 전에 설명한 내용을 말하고 보여줄 수 있는 이유들을 진짜로 의사인 줄도 속을 넘어서야 했던 이유를 이야기해. 하지만 병원에 드나들거나 전문 영화를 알아보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수술 관련 부분은 너무 어색하지 않아요? 아마 수술 관련해서 매우 자세히 설명해 왔을 텐데 진짜로 마치 그 일을 직접 한 것처럼 말씀하니까 말이에요. 그러니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면 안 돼요. 지금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고맙게도 그 머릿속이 진짜 엉망이군요. 혼자 생각할 시간 좀 가져야겠다. 오늘은 사람하고 개 정리하고 올라가서 너한테 다시 연락하겠어. 그러니까 먼저 올라가 봐. 아이고, 이것 아무 소용 없어. 지금까지 가만히 있는 게 왜 이러냐? 왜 이건 끝까지 비밀로 유지해야 해? 인생과 관련되어 있어. 이 여자가 정말 입을 다물지 않아? 너가 그 말하면 진짜 죽고 내가 죽는 거야? 그래, 그래서 말하는 거야. 저기, 이 인간이 직접 수술하고 있어요. 대신해서 수술하고 있다니까. 그대리 수술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환자들 마취하면 바꿔치기 해가지고 수술하는 그런 거 하고 있다고요. 남자친구나 아내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하나 외도자가 되었을지도 모르지만 제게 허리를 숙여 무슨 부탁을 할지 궁금해져서 상간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가 부탁한 이유는 여자분은 제가 의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어떤 방법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저지르고 있는 무면허 의료 행위에 대해 제게 알려줬던 거예요. 제가 법도 잘 모르고 증거도 없어서 부탁한 거고요.
그쪽은 변호사나 검사, 경찰은 아니지만 의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대충이라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또한 이분이 자랑한다고 그쪽에서 대리 수술하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친구들에게 보여주거나 보내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으로 이분의 인생을 망치지 못하게 하느니 못할 거라고요. 그런 증거가 있다면 있을 텐데요. 남자친구가 샤워를 하느라 휴대폰을 몸에서 떨어뜨려 놓은 상황을 의미하신 건가요? 그 상황에서는 증거가 많이 있는 휴대폰을 빼앗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급해지는 것은 남자친구 쪽이었어요. 하늘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뭐든 무슨 짓이든 하라고 하면 할게. 아, 그니까 제발, 그것만은 안 돼, 대리 수업권이 문제가 되면 진짜 큰일 나. 그냥 문제만 되는 게 아니라 내 인생도 종칠 수도 있는 문제라고. 그리고 나도 수술하고 싶었을 텐데 영업직을 하다 보니까 중에는 의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거지. 너도 의사니까 잘 알잖아. 영업직이 의사들한테 빌빌 긴다는 걸. 그래서 하고 싶지 않아도 할 수 없어도 시키면 해야 한다는 거. 나도 살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거야. 의사들이 접대로 만족 못하니까 내가 제품 홍보도 할 겸 판매처도 뚫어줘야 해요. 겸손이 다가왔습니다. 수술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억지로 끌려 들어갔다고 해야겠죠. 나 또한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건 내가 잘 아시다시피 내가 그들에 대해 얼마나 악감정을 품고 있는지. 나랑 만나면서 듣고 보면서도 잘 아시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의사를 속이려고 할 때도 비슷하게 의사들을 욕했었잖아. 그러니까 부디 이 문제는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조금 전부터 들은 것 중에 가장 듣기 좋은 말이에요. 당신이라면 삶이 끝날 수도 있다고 하니까 더 하고 싶어져. 나는 당신에게 무면허 의료수술로 신고할 거예요. 그리고 내게 가져간 돈에 대해서도 사기죄로 신고할 거예요. 하느님아, 그 돈은 내가 받은 게 아니라고. 그 돈도 그들의 입으로 들어갔다고 말이에요. 그랬어. 내가 이 여자랑 정리하고 너한테 돌아가면 내가 가진 돈들 전부 다 줄게. 제발 이러지 마. 너도 나를 사랑하잖아. 우리 결혼까지 약속했잖아. 나는 너한테 진심이었다. 다른 여자들은 돈이든 몸이든 뭐라도 바라는 게 있었는데 너한테 없었어. 정말 널 사랑했다고.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누가 너를 받아준다고 해. 그리고 이번 일로 재판받을 내가 나한테 돌아올 때쯤이면 시간이 흐르더라도 너무 흘러가잖아. 꿈 같은 소리를 집어치우고 앞으로의 인생을 종쳐야 한다는 내 얘기.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봐. 쓰레기 같은 새끼 그러고 제 짐을 챙겨 나오는데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1년 반이라는 시간은 저놈에게 속아 넘어간 시간은 아까웠지만 정말 악의 순간을 겪지 않았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후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제 대부가 되는 아저씨를 찾아갔습니다. 제 대부는 아빠의 오랜 친구이자 외과 전문의로 일해 오신 분이셨습니다. 당시에는 협회와 의사들 사이에서 제법 영향력이 있는 분이었고요. 저 혼자 이번 대리 수술을 건드렸다고 흐지부지 되지 않을까봐 아저씨에게 제가 겪은 이야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듣기 위해 찾아갔던 겁니다. 아저씨께서는 제 이야기를 듣자 놀라셨고 절 걱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에 대해 도움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덕분에 아저씨의 도움을 받으며 저는 남자친구를 경찰에 신고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사기죄뿐이었고 대리 수술 관련해서 아저씨의 도움을 받아 피해 환자들을 만나보고 신고를 유도했습니다. 신고 즉시 그 일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어요. 대리 수술을 집행한 그 사람은 물론 수술을 지시한 의사들도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죠. 일이 커지면서 그 사람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는 게 대리 수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소속된 회사에도 피해가 시작되면서 의료기기 회사들에게도 공적인 적이 되었죠.
아마 그 사람은 상황이 이렇게 전개될 것을 미리 예상하고 있었을 겁니다. 모양입니다. 당연히 그놈 회사 측에서는 자신들과 무관한 일이라며 선을 그었고 그놈은 업계에서 성장해버렸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무면허 의료 행위로 징역을 살게 됐고요. 또 대리수술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민사소송을 당하며 짐을 다 갚을 걱정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도 그 인간에게 아직 받을 돈이 남아있고요.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최대한 혼내주게 됐어요. 이후 저도 방황을 했습니다만 그런 놈 때문에 흔들리는 제가 싫어서이 악물고 빨리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운명의 상대를 드디어 만나게 됐죠. 이번에는 그런 사기꾼이 아닌 것이 확실해요. 하고 이제까지 살면서 수상한 점이 없는 걸 보면요.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 농담이었던 문제에 대해 법적 자문을 받다가 만난 변호사분과 연애를 통해 결혼하게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변호사와 의뢰인으로 만나 부끄러운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어 마음이 편안해진 것 같습니다. 또한 그 당시 남편은 많은 위로를 해주어 인연이 이어져 결국 연애로 이어지고 결혼까지 이루어질 수 있었네요. 사기꾼 덕분에 마음이 다소 더러워진 과정이 걱정되지만 해피엔딩으로 이어져서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정말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은 사기에 당해 마음과 돈, 3등을 망가지고 잃는 경우가 많은데요. 경계를 지키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사람을 조심하라 는 조언을 함부로 전해주지 않아도 돼요. 제 나름대로의 경험을 통해 생긴 경계심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죠. 다들 서로를 조심하고 함께 소중히 대해주길 바랍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마칩니다.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한 일들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감사합니다.